한때 설렘과 추억이던 장소들은 이제 그녀에게 악몽이 됐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빨간 집은 저기 자기 아빠 집이고. 혹시 그러면은 저기에 가셨던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행복한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부모님이 뭐 나를 인정해주고 아버지 뵙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무섭고 끔찍해요. 아유, 무슨 일일까요? 운명처럼 다가온 그는 다정하고 능력 있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이거 다 자기 거라고. 나중에 다 자기 거라고. 내 재력, 내 부모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명품이죠. 명품. 다 명품이에요. 동포가 비멍 스토마 안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팔찌, 옷, 신발, 허리띠 이런 거 보면은 한 2천만 원 넘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라이프, 성공한 사업가의 인생이 바로 이럴 겁니다. 그런데 잡고 싶은데 이 사람을 신고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신분증 번호밖에 없었어요. 네? 나는 내 명의 핸드폰도 안 써, 내 명의 차도 안 타. 아, 이 사람은 차로도 그럼 못 잡겠구나. 사진 오픈해보셔. 얼굴 공개해버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이제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찾으려 합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도희 씨에게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 남자 기태 씨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결혼은 2009년에 했고 아이는 2012년도에 낳았고 이제 아이 아빠랑 개인적인 조금 그걸로 아이 돌 때 이렇게 헤어지고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도희 씨.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어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저희 매니저님께서 선생님 어제 어떤 남자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디자이너 이름을 쭉 불러보라고 하더니 선생님을 지목했어요 라고 했고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저희가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을 받지 않으니까 누구 소개인가? 되게 이상하네 하고 저도 그 고객을 유심히 지켜봤죠.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본 고객이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골프 지갑이 있길래 아 볼 치세요 라는 그 멘트 하나가 마치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 운동 한번 나가실래요? 바로요? 사실 기태 씨는 도희 씨가 다니는 골프 연습장에서부터 그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야, 찍었어.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엔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주차장으로 좀 올라와 보세요 라고 해서 갔더니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주더라고요. 이야.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냥 그 음료 하나 오늘 또 수고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주고 가고 저도 좀 그냥 재밌었어요. 좀 내 뭔가 일상에 찌들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나를 웃겨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연인이 된 두 사람. 이혼 후 운명처럼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는데 이제 사귀었던 첫날도 그날 저한테 돈 부탁을 했어요. 그냥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350만 원이었거든요. 야, 그 사귄 첫날에 350만 원이요? 350만 원 이체 못 해준다고 하기가 되게 창피했어요. 애매하네요. 결국 도희 씨는 350만 원을 보내주었고 기태 씨는 곧 갚겠다며 그 자리에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에? 돈 빌리고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출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줄게.
아, 대출 일을 하니까 금방 줄 수 있다.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때 당시 가격이 한 800 얼마 정도? 기태 씨가 건넨 목걸이는 명품이었고 SNS 속 일상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설마 돈을 못 받을 거란 의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야, 옷도 엄청 좋은 거 입으시네. 부터 다 옷을 그런 브랜드를 입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도 고급 레스토랑을 자연스럽게 찾았습니다. 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송금 부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이상했던 건 송금 계좌였습니다. 매번 기태 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요. 네? 자신에게 대출을 받는 고객 아니면 대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계좌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했어요. 언제쯤 한 2, 3개월 지날 때부터 했는데 이미 돈은 빌려줬고 아, 빌려준 돈이 늘어나며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다. 9월 정도부터는 매일 싸웠어요. 돈 때문에 이제. 너한테 돈 가져간 거 맞다고 하는데 무슨 주장이냐? 저한테 얼마 가져왔어요? 아니 그거 적어져 있냐? 얼마 가져왔는데요? 아니 그거 적어져 있잖아. 아니 본인이 머릿속에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니 몰라 적어놓고 있는 게나 그걸 봐야 되겠다. 아 이게 머릿속에 갚을 의지가 없으니까 본인이 얼마가 나를 줘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아, 수사기관에서 봤더니 제가 그 사람한테 갔던 돈이 9억 얼마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9억 얼마가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줬다가 다시 뺏어가고 줬다가 다시 뺏어가고 믿게 끌으면 그 와중에 금액만 커진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못 받으신 금액은 어느 정도? 2억 5천 몇백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결국 연인끼리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용증을 쓴 뒤 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사라져요? 어디로요? 제가 이제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간 거죠. 기막힌 일은 또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며 남긴 석 장의 신용카드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카드는 누구 거죠, 이거? 어느 날부터는 이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처음에는 뭐 카드깡 업체를 혹시 좀 알아봐라. 그는 종종 대출 고객의 카드를 주며 불법 결제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객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참. 이 사람이 도주를 하고 제가 갑자기 카드가 생각이 나서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혹시나 하고 긁어봤더니 5만 원을 긁었어요. 제가 5만 원을 긁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게 누굴까요?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나 얘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도 만나는 사람이래요. 자기 7년 됐대. 지금 에? 얘랑 돈도 얽혀 있는데 여자도 있었네. 대출 고객인 줄 알았는데 상대편 여자도 피해자. 기태 씨와 이별한 시기도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도희 씨는 그때부터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1순위가 누구냐고. 이혼녀 그리고 이제 혼자 사업하는 여자들. 주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돈이나 카드를 빌렸을 거라 추정되는 상황. 기태 씨가 주로 가던 장소들을 탐문해봤습니다. 고객님 중에서 이런 분 본 것 같은데? 한 번씩 오신 분인데 여기 돌아다니시던데? 아 진짜요? 최근에도 보셨어요? 최근에 못 보나? 그래도 좀 얼굴이 낯익나 봐요. 그러니까요. 인가? 그렇게 좀 찝쩍댔는데 묻혀가지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행분 중에 한 분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커피 갖다 주시고 그러길래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거기까지 그리고 결혼했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상하니까 결혼했다고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길래 너무나 했다니까요. 그냥 작년 겨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문자까지 보내는 통에 기태 씨가 오면 숨었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를
김치를 갖다 주고 뭔가 수법이 비슷해요. 비슷비슷해. 탐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MBC에서 왔는데 네.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아니 죽여주고 싶어요. 네. 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내 온전히 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이 안 들거든. 피해 금액이 있으시다고 해서 네, 많죠. 얼마 정도? 1억 5천이요. 아휴 참. 그런데 그때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누구죠? 지금 형이 재판받고 있는지 아시죠? 네. 형이요? 근데 아니세요? 네 아니에요.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 보내서 왔어요. 네. 우리가 사진에서 본 기태 씨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대 아니랍니다. 뭐 어? 똑같이 생겼네요. 아니 그 남자분 아닌가요? 그럼 이분? 생겼잖아요. 같은 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 보내서 왔어요. 형이라니요? 왔는데 어떤 형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형이 보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인지? 그걸 저도 말하기 싫지요. 에? 넋이 그 엘리베이터 올라온 거랑 다 따놨거든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모르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기자님도.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요. 네. 저희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 거거든요. 너무 무슨 지금 보니까 저쪽에서는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돈을 갚으려고 하는 상황. 인 거예요?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외국에다 지금 뭘 해놓은 것이 지금 좀 잘못됐어요. 저는 뭐 투자해놓은 것도 있고 뭐 여기 잘못된 상태에서 뭐 받을 좀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못하니까 자기도 미치지요. 시간은 지나가고 재판들은 열어지는데 뭐 도망가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형님분을 저희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쪽으로 생각드릴게요. 네네네.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은 남긴 채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대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와. 나 이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안경은 안 썼네요. 맞습니다. 예, 100% 맞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놈이네. 맞습니다. 100% 본인 맞습니다. 남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상준 씨는 5년 전 지인과의 모임에서 기태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입만 돌리면 거짓말이구나.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한 번 올라갔는데 그는 상준 씨에게도 오피스텔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고 가라며 호의도 베풀었습니다. 뭐 오늘 그럼 형님 주무시고 가시죠 이래갖고 자기 이제 오피스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상준 씨에게도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됐네요. 시작됐어요. 예.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뭐 얘기를 하는데 급하게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좀 빌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저도 어지간히 급한 것 같다. 걔를 믿고 이제 한 번은 빌려줬어요. 빌려간 돈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그것도 10%에 달하는 이자까지 얹어서 보냈습니다. 이자까지요? 우와, 10%면 엄청 센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약속은 잘 지키네. 그 후 돈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상준 씨에게도 매번 기태 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 1000만 원까지. 이러고 천이 갔을 때 이제 월 650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덫인 줄 상준 씨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유. 돈을 받아간 뒤 기태 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상준 씨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전기사 일을 시켰습니다. 네? 이자는 2달 만에 끊겼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돈을 못 받을까봐. 야, 네 말하고 틀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돈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가불관계가 확 바뀌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다음엔 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대체 뭘까요, 이거? 아유.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형님 뭐 외국에 좀 잠깐 갔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바로 캄보디아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현지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직원들 밥을 챙겨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외국 나가고 돈 10원도 못 받았지. 잠수를 2023년도 한 11월 정도부터 잠수를 탔어요. 이자는커녕 사업 자금을 몽땅 날려버린 상준 씨. 그런데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돈을 돌려달라고요? 참 이게 뭡니까? 저한테 이제 페이스 누가 문자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주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도희 씨였습니다. 저는 내 여자친구입니다 하면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연락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피해자인데 내가 빌려줘서 돌려받은 돈이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서로 돈을 갚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국 기태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며 기태 씨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아휴. 그냥 다 같이 피해자구나 그냥. 그리고 돈을 빌리면서 사람들을 데려간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축사. 아, 처음에 봤던 그 농장, 예. 축사, 네. 여긴 또 왜 데리고 왔답니까? 본격적으로 더 가져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막 소가 막 많이 있고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빠한테 가서 서로 주라고 해라.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2번 갔어요. 저 아버지까지 인사를 소개를 시켜줄 정도면은 이러면 뭐 사기는 안 치겠다. 형님 이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전부 다 제 건데 뭐 제가 형님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네요. 재력 자랑이죠. 네. 제작진은 그 축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남민지 PD라고 하는데요. 아드님이 님 맞으시죠? 아니 MBC에서 못 알아왔어요. 아버님 농장에 많이 모시고 왔다고 하길래 무엇을 모시고 와요? 그런 번지가 여러 개 되었는데 네? 언제쯤 마지막으로 모셨어요, 아버님? 번지가 어디였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뭔 MBC에서 왔어요? 시간대 없는 여자가 얘기하지 말고 얼른 가요. 사람들 사기꾼 같고 뭐 당신도 사기꾼이 뭐요? 아버님 설명을 네, 현재 도희 씨와 상준 씨 모두 남자를 고소한 상황이고요. 상준 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재판 중이라면 기태 씨는 이게 출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연락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중 기태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은 도망다녔어. 수배자 생활을 했어요. 그 사건이 저희 친구 후배하고 연루된 사건이었어. 그 사건으로 수배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네, 도망 다녔죠. 그러니까 도희 씨와 상준 씨가 기태 씨를 알고 지낸 그 시간 그는 이전 사기 사건으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야는 나한테도 그랬어. 형님 이번에 1월 달에 합의를 못 보면 저는 도망갈랍니다고 했었던 놈이에요. 저는 도망가고 또 다시 형님 옛날같이 수배자 생활을 하랍니다라고 했던 놈이에요. 아하. 휴대전화도 여러 개였습니다. 전화 명의도 자기 것이 아니고 종종 가명도 사용했답니다. 지 이름이 무슨 사기칠 땐 또 다른 놈이 이름인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던가요? 지가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봐서는 하는 일은 없어. 사기꾼이죠. 알고는 있었지. 사기꾼이지. 맨 남들한테 등쳐먹고. 이분도 현재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아니고 더 다른 사람들도 하나 작업할 거 있을 거예요. 또 여전히 현재 진행형. 진행형이죠.
계좌번호 주세요. 30년 지기 경환 씨에게 그와 최근까지 연락이 됐다는 메신저 계정을 받았습니다. 이 계정은 살아 있네요? 네. 답했네요. 뭘 잘못했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 일단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겁니다. 이게 교차 사기라고 하는데 뭐냐면 A라는 사람의 돈을 빼돌려 갖고 이 돈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을 속이고요. 또 B라는 사람의 돈을 빼갖고 또 C라는 사람을 또 속여서 돈을 사치나 편취하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이렇게 계속 그 거미줄을 늘려가는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등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등급 중에서도 좀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사기 범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건 가능성이 저는 제 기준은 100%라고 봐요. 200%, 300%예요. 이 사람 출소 또 할 거예요.